바쁘시죠? 항상 바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나이에 관계없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열심히 살고 있는 거죠. 한 번씩은 쉬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호흡도 크게 한번 하고 몸도 마음도 천천히. 어떠세요? 그 느림 속에서 우리는 위안을 얻고 다시 달려갈 준비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는 느림, 슬로우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2017년에 슬로우 시티로 선정된 고장이 있어요. 2015년에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국제 밤하늘 보호공원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해요. 환경부에서는 이 보호공원 일대를 생태 관광지로 선정하기도 했어요. 그야말로 인공적인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별천지 밤하늘을 볼 수 있는 곳인 거죠. 그리고 또 있어요. 청정지역에서만 산다는 반딧불이, 개똥벌레라고도 부르는 그 반딧불이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밤하늘의 은하수와 반딧불이 만나는 곳인 거죠. 이제는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휴대폰도 잠시 꺼두시고 빠른 걸음도 안 돼요. 경상북도 경량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영양군은 경상북도 동북부에 위치해 있어요. 동쪽으로는 영덕 울진, 서쪽으로는 안동, 북쪽으로는 봉화, 남쪽으로는 청송과 접해 있죠. 맞닿아 있는 봉화, 청송과 더불어서 영양은 내륙의 오지로 알려져 있어요. 전북의 그 무진장, 그러니까 무주, 진안, 장수만큼이나 dum의 산골인 거죠. 예전에는 가기 힘들었던 곳이지만 지금은 일부러 찾아가야 하는 청정지역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는 산맥인 백두대간을 쭉 따라 내려오다가 태백산에서 나뉘어져서 낙동강 하구까지 이어지는 낙동정맥이 있어요. 그 낙동정맥의 서쪽에 위치한 고장들이 바로 봉화, 청송, 영양이에요. 산이 병풍처럼 삥 둘러싸고 있겠죠? 그 중에서도 영양은 울릉군을 제외하고는 가장 인구가 적은 곳이에요. 그래서 육지의 섬이라 불리기도 하는 곳이기도 해요. 이 영양의 중심이 되는 일월산은 백두대간의 줄기에 있는 봉우리를 제외하고는 경북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에요. 해발 1219m의 산 정상에 오르면 동해는 물론 날씨가 좋을 때는 울릉도까지 보이거든요. 해와 달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다 해서 일월산이라고 이름 붙여졌는데요. 강원도의 해안보다 지리적으로는 더 동쪽이고 또 해발 고도가 높아서 울릉도보다는 1분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길 상태가 좋을 때는 새해 해맞이 행사가 열리기도 하는 곳이에요. 햇빛 가득한 숲길, 밤하늘의 별천지, 반딧불 등과 같은 깨끗한 자연의 혜택뿐만 아니라 영양은 풍수 지리적으로도 기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영양이 배출한 인물들도 아주 많았거든요. 재령이시나 한양조씨 등과 같은 집성촌이 지금도 옛 모습과 그 옛 정신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일제강점기 당시에 일본에 맞서서 나라 잃은 슬픔을 시로 달랬던 시인 오일도 선생님, 또 청룡파를 대표하는 문학가이신 조지훈 선생님이 영양 출신이세요. 그리고 영화 암살에서 배우 전지현이 맡았던 안오균 역의 모티브가 되었던 애국지사 남자연 선생님도 영양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한국 현대소설을 대표하는 작가 이문열의 어린 시절을 영양에서 보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작품 속에서 이 영양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영양을 충이 열사와 문인이 많이 배출된
소비의 고장이라고 소개하기도 한답니다. 천혜의 자연 속에서 역사와 전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영양을 아마도 사랑하시게 될 거예요. 슬로시티 영양에는 시간이 만든 전통이 가득한 마을들이 있어요. 언덕 위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두들마을도 그중 하나예요. 1899년 조선시대 때 국립병원에 해당되는 광좌원이 이 마을에 있었대요. 그래서 원두들 혹은 원리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던 마을이에요. 이 석보면 두들마을은 병자호란 이후에 수치심에 벼슬을 버리고 영양에 정착한 석계 이신명 선생의 후손들이 계속 살면서 이룬 재령 이씨의 집성촌이에요. 두들마을에 들어서면 음식 디미방 체험관, 음식 디미방 교육관 등의 현판을 볼 수 있어요. 음식 디미방이란 음식의 맛을 아는 방법이란 뜻을 가진 책이에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글 조리서라고 해요. 조선 중기와 후기의 양반가의 식생활과 그 문화를 알 수 있는 책으로 전통 음식 연구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지침서예요. 이 책은 두들마을에 정착하셨던 석계 이신명 선생님의 부인 되시는 장계양 선생님께서 70이 넘은 나이에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후손들을 위해서 쓴 조리서예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글로 기록하셨다고 하네요. 400여 년 전에 진기한 음식뿐만 아니라 식품 저장법이라든가 술 담그는 법, 식초 담그는 법까지 정리되어 있다고 해요. 두들마을에서 유교 예절을 배우고 전통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건 어쩌면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네요. 젊은 날의 조상,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너무 유명한 작품들이라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이 작품으로 너무 잘 알려진 그리고 한국 현대소설을 대표하는 작가가 있죠. 네, 이문열 선생님이시죠. 이 이문열 선생님의 본가가 바로 이곳 두들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이문열 선생님의 부친을 비롯해서 조상 대대로 살았던 곳인 거죠. 어린 시절 이문열 선생님도 이곳 두들마을에서 지낸 적도 있고 또 음식 디미방을 쓰신 장계양 선생님을 주인공으로 쓴 소설도 있어요. 이문열 작가의 작품 속에는 이 석보면 두들마을이 자주 등장을 해요.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이 두들마을은 이문열 작가에게 있어서는 고향인 거죠. 그래서 이문열 작가는 이곳에 광산문우라는 문학 사랑방을 지어요. 그리고 요즘도 자주 오신다고 해요. 두들 책사랑이라는 북카페도 있고 2021년에는 이문열 문학관도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니까 문학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기대되는 곳이죠. 유홍준 교수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언급되는 말이 있어요.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에 자리하고 있다는 주실마을이에요. 이 지리적인 기운 덕분인지 주실마을에는 인물이 참 많기는 해요. 승무라는 시 혹시 기억나시나요? 얇은 사 하얀 꽃갈은 고이 접어서 나길래라. 기억나시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승무라는 시를 쓰신 조지훈 선생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바로 이곳 주실마을입니다. 주실마을은 한양 조씨의 집성촌이에요. 한양 조씨는 원래 한양에 살았었는데 조선 중종 때에 개혁 정치를 주도했던 조광조가 기묘사화로 멸문의 위기에 처하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전부 뿔뿔이 흩어지는데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인 호은공 조전이 이곳 주실마을에 정착해서 지금의 집성촌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호은, 호리병 속에 조용히 응거하겠다라는 뜻인데요. 이 주실마을의 중간에 한가운데 자리 잡은 이 호은종택에서
조지훈 선생님께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호은종택의 대문을 열고 나오면 문필봉과 연적봉이 보여요. 문필봉이라는 거는 마치 글씨를 쓰는 부처럼 생겼다 해서 이름 붙여진 정삼각형의 산이에요. 예로부터 이 집 앞에 이런 문필봉이 있으면 학자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이 주실마을에는 많은 학자가 배출되어서 박사마을이라고도 불러요. 이런 풍수지리학적인 그런 요소들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서 주실마을에는 우물이 하나밖에 없어요. 주실마을의 그 지형이 마치 배처럼 생겼다고 하네요. 근데 그 배의 바닥에 아무데나 우물을 뚫으면 배에 구멍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의 위쪽에, 높은 쪽에 우물을 하나만 만들어 두고 마을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우물을 길러서 쓴다고 합니다. 조지훈 선생님은 자연을 바탕으로 시를 썼던 박두진, 박목월 선생님과 함께 청록집을 펴내면서 우리에게는 청록화 시인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일제강점기에는 일제에 저항하는 시를 쓰셨고, 광복 후에는 한국 현대시의 주류를 완성하신 분이에요. 경북의 대표적인 청정지역인 청송, 영양, 봉화, 영월, 이렇게 4개의 군을 연결해서 만든 길이 있어요. 근데 이 길 이름이 조지훈 선생님의 그 승무에 나오는 사뿐히 적어올린 외시보선이여 라는 식구에서 따서 외시버선길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하거든요. 물론 길 모양도 보선 모양을 닮았다고 해요. 지훈 문학관도 있고요. 그리고 지훈 예술제도 영양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개최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곳은 영양 서석지라고 합니다. 이 서석지는 현재 우리가 온 이곳은 연당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연당마을은 연못에 연꽃이 피어있는 마을이다 해서 연당마을이라고 불리고 있고, 이 마을은 현재 동네의 정시성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건 한 400년의 세월을 두고 있는데요. 이 연못을 지으신 성문 선생이 광해군 시절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여기서 은거하시면서 학문을 이루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양성하고 스스로 마음을 수양하던 그런 공간입니다. 이 영양 서석지는 우리나라 3대 정원이라고 불리는 담양의 소세원, 그 다음에 저기 완도 보길도의 부용동 정원과 더불어 영양 서석지가 조선시대 민가 3대 정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규모는 다른 곳에 비해 적지만은 아담한 모습으로서 옛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연못의 이름이 서석지라고 했는데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서석지, 상스러워서 돌석 못집니다. 해서 상스러운 돌의 연못으로서 다른 곳과 달리 보시다시피 연못 안에는 많은 돌들이 이렇게 구성하고 있고요. 특히 이 연못을 지으면서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꿈과 이상, 그리고 바라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연못 정원 주위 곳곳에 숨겨놨습니다. 해서 그런 비밀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면으로 보는 이렇게 경당이라는 정자가 있고, 저 건너편에 주일제라는 건물 하나 있는데, 저기는 이제 스승이 서재로서 공부를 하고 하시는 곳입니다. 그 앞에 보면은 지금 나무들이 몇 가지 숨겨져 있죠. 소나무가 있고 대나무가 있고 벼룩나무가 있고 매화나무가 있고 사군자의 상징이죠. 해서 매, 송, 국죽을 심어가지고 선생님이 안에서 공부하시다가 한 번씩 창문을 열었을 때 앞에 보이는 대나무를 보면서 굳은 절개, 소나무에 변치 않는 마음, 그런 것을 다지고자 앞에 4개 이렇게 보시면 사우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스게 표현. 예, 4가지 법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같이 이제 주인들과 어울려서 같이 자리도 하면서 당시의 시국도 얘기하고 치열하게 또 시와 논하면서 같이 연애도 하던 그런 장소. 이 공간은 사실 스승의 어떤 정원으로서의 개인 공간이고, 후학들과 가르치던 그런 공간들은 다른 곳에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거는 이제 별서 정원의 개념으로서 스승이 이제 스스로 자신의 그 시간을 가지고 학문을 공부하던 그런 장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연못 안에는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연꽃이 저렇게 많이 피어 있습니다. 피어 있고,
연못 속에는 돌이 한 50 정도, 60개 정도의 돌이 있는데, 그 예전에는 저쪽에서 깨끗한 물이 들어오는 읍천거라는 곳에서 산에 냇물이 흘러서, 강물이 흘러서, 산물이 흘러서 저 안으로 들어와서 밑으로 이렇게 흘러 내려가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쉽게도 저희가 막혀서 물은 흐르지 않고 있는데, 저 돌에는 각자 이름을 새겨가지고 돌에서 자신의 꿈과 이상을 표현했었어요. 돌 이름 몇 개를 보면은 신선들이 노는 선유석. 그 다음에 신선들이 놀면은 예전에 신선 노름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끼자루 섞는 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해서 도끼자루 섞는 돌 난감도 있고요. 스토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저 돌에다가 해서 기평석, 바둑 두는 돌이잖아요. 신선들이 바둑 돌고 놀고 있는데 나무꾼이 와서 그거 보고 있다가 도끼 섞는 줄 모르다. 그런 얘기들을 저기다 두고 신선의 세계를 의미하는 거죠. 서석지 자체가 여기 있는 돌에 전부 다 상스러운 돌들이 이렇게 많다 해서 돌들에 각자 이름을 지어놓고 상스러운 돌의 연못이라 해서 서석지라고 불리고 있는 거죠. 지금 동네 정시 후손들이 살고 계시고 그 아침마다 오셔가지고 여기다 청소도 하시고 마당도 쓰시고 관리를 많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특히 장판각이라고 저 산아래 장판각이 있었어요. 성문 선생하고 그 아이들이 아드님들이 저 책을 만들기 위해서 목판을 새겼는데 그걸 저 산아래 뒀었는데 관리를 좀 허술하게 해가지고 몇 번을 잃어버리게 해가지고 결국 찾고 했는데 지금은 장판각을 따로 두고 있다가 몇 해 전에 저희들 경북 안동에는 국학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경북 지역에 아주 집안마다 명문 집안들의 귀중한 그런 모래 자료들을 전부 모아서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여기에 이 집안에 있던 그 목판하고 그다음에 이 경정이라는 현판 전부 거기에 보관되어 있고요. 그런 물건들이 지금 유네스코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공간은 누구나 오셔갖고 이렇게 툇말에 앉아서 여유롭게 쉬어가는 공간입니다. 사실 입구를 들어와서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시간이 멈추는 곳입니다. 보십시오. 서석지입니다. 예, 우리는 지금 영양 전통시장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장날이면 좀 시끌벅하게 할 텐데 오늘 장날 아니어서 좀 한가한 편입니다. 우리가 들어온 이 식당은 주로 이제 비빔밥하고 칼국수를 이렇게 팔고 있어요. 우리 영양이 이렇게 장보러 오셔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꼭 들려가서 맛있게 점심 드시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음식 맛 이런 것보다도 우리 집에서 해주는 엄마의 손맛, 구수한 된장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오시면 고향의 정, 엄마의 정을 듬뿍 느낄 수 있는 그런 밥상이 될 겁니다. 이 식당은 주로 이제 비빔밥, 칼국수 아주 맛있습니다. 칼국수 참깨 같은 것도 넣고 해서 호박 썰어서 넣고 했는데요. 여름에는 시원하게 드실 수도 있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드실 수 있는 아주 맛있는 칼국수입니다. 그리고 비빔밥은 여러 가지 야채를 넣어가지고 영양에서 여러 가지 산나물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산나물을 넣어가지고 맛있게 비벼 드시는데 계란 넣으면 6,000원, 그냥 드시면 5,000원에 드실 수 있습니다. 가성비 입장입니다. 예, 우리는 지금 여기 영양군 이반면에 자리잡고 양항 약수터가 있는 식당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영양 약수로 나오는 그로서 약수로서 닭을 백숙해서 이렇게 영양 닭 불고기와 더불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영양에도 이렇게 건강에 좋은 약수가 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우리 영양 약수에서 만드는 이 백숙은 한 어머니께서 직접 기르신 그런 장닭들로서 많이 요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나오는 그 장닭하고 그 다음에 맛있게 양념된 닭불고기 아주 가성비 좋습니다. 시원한 우리 영양 막걸리와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맛있게 드셔보십시오.